U23 아시안컵 조편성이 일본에서 큰 화제입니다. 한중일이 한조로 묶였습니다.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3 AFC U23 챔피언십 조추첨 결과 한국,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가 B조로 편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한조로 묶인 이유는 작년 6월 2022 U23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하며 포트2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 카타르와 2022년 대회 챔피언 사우디아라비아, 2위 우즈베키스탄, 3위 일본이 포트1로 배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일부 한국 언론들은 한국이 포트2로 밀린 이유가 예선에서 3팀만 있는 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팩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한조로 묶이자 제3국의 해외 축구 팬들도 상당히 놀랍고 흥미롭다는 반응인데요. 한편 이 소식은 관련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일본은 죽음의 조, 파리올림픽 출전이 걸린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 UAE, 중국과 같은 조. 놀람 속출, 너무 위험해. 아시아 축구연맹은 11월 23일 내년 봄에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파리올림픽 예선전을 겸한 U23 아시안컵의 조 추첨을 실시. 일본은 한국, UAE, 중국과 같은 조가 된 가운데 팬들로부터 죽음의 조, 너무 위험하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 왕자를 놓고 2년에 한 번 열리는 U23 아시안컵.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출전이 걸린 가운데 16팀이 4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는 풀리그로 맞붙는다. 각 조의 상위 2위까지가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 대회 상위 3팀에 들면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고 4위는 아프리카 지역 대표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2016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우승과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노리는 일본은 한국, UAE, 중국과 같은 조가 됐다. 아시안컵 공식 SNS에서는 조편성을 공식 발표하며 어느 그룹이 가장 흥미로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일본이 속한 그룹 B를 꼽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룹 B는 죽음의 조, 그룹 B가 익사이팅, 그룹 B 거짓말이지? 등등 놀라는 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전문가 의견 야나이 유미코 확실히 일본이 속한 그룹에는 일본전이 되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은 한국이 있거나 기후에 익숙한 UAE, 거친 플레이가 많은 중국을 포함해서 어려운 상대이기는 하다. 다만 다른 그룹을 둘러봐도 제각각 난적은 있다. 그보다도 이번 대회의 어려움은 국제 A매치 데이가 아닌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기온이 높은 카타르에서 개최한다는 점이다. 11월 18일에 있었던 U22 아르헨티나전에서 일본의 선발은 4명이 유럽파였다. 소집 멤버 26명 중 8명이 유럽파였다. 유럽 리그가 한창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선수를 소집할 수 있을까? 또 대회 중 카타르의 낮 최고 기온은 개막 때 평균 32도 안팎, 결승 무렵에는 35도 이상이 된다. 경기장은 냉방이 완비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11월 27일 카타르 월드컵 일본 대 코스타리카전에서 일본 선수가 냉방이 있어도 역시 더웠다 라고 말했듯 킥오프 시간에 따라 기상 조건이 혹독하다. 야후재팬의 댓글란에는 전문가 의견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불리한 기사에는 댓글이 소개되기 전에 여러 개의 전문가 의견이 붙어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죽음의 조 정도는 아니죠. UAE는 깨름직하지만 중국은 별거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판 승부인 결승 토너먼트 1회전 같은 곳에서 한국과 맞붙는다고 가정하면 같은 그룹인 것이 나중에는 편할 정도잖아요. 뭐 쿵푸와 태권도가 같은 조니까 다치지 않게만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죽음의 조라고 할 정도인 걸까? 강한 상대와 조별리그에서 싸우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결승 토너먼트에서는 끝까지 만나지 않으니까. 이기든 지든 뒷맛이 나쁜 상대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하기 싫지만 게다가 아시아 레벨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본선에서 도저히 배달 같은 건 바랄 수 없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지금의 일본은 월드컵 4강이 매우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팀. 아시안컵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어떤 상대에게도 지면 안 돼. 오히려 매우 좋은 조라고 생각해. 부상만 조심하고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서 날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위에 일본과 한국이 있는 것은 죽음의 조일지도 모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죽음의 조도 아니야. 그보다 이기고 올라갔을 때의 8강전의 상대가 신경 쓰인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말레이시아와 같은 포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놀랍지만 어디든 일본에 위협적이진 않아. 상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시대는 끝났고 지금의 일본은 상대를 두렵게 하는 쪽.
쫄리는 건 상대 쪽. 힘의 차이를 보여주며 상대에게 달려드는 것이 우리들. 그 정도의 마음가짐과 멘탈로 도전하는 것이 좋고 이상하게 위축되기보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정신적으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이 진짜로 강한 팀이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 대표팀에 있어서는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을지 애매해. 다만 중국이나 한국이라는 일본을 이기는 것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대전하면 또 거친 플레이나 폭력적, 도발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그런 점에서는 죽음의 조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다. 뭐 아무튼 일본 팀은 굴하지 말고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쪽으로 힘냈으면 좋겠어. 동아시아가 전부 들어가 버렸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사우디나 이라크 같은 랭킹 상위에 거북한 중동 세력도 없으니 의외로 쉬운 상대라고 생각해. 이게 진짜 죽음의 조일까? 중국은 실력적으로 한 수 아래고 UAE는 깨름칙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야. 한국은 비슷한 연령대에서 싸웠던 아시안게임 우승국이기도 하고 확실히 강한 상대지만 U23 대표는 아시안게임 때보다 강할까? 일본은 틀림없이 그때보다 강하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16강 진출은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과신이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 솔직히 얕봐도 좋은 상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니까 그룹 D 외에는 모두 다 죽음의 조 취급을 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죽음의 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국과 같은 조일 뿐이죠. 지금까지 아시아의 강호라고 불리는 곳은 일본, 한국,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D조에는 그런 강호팀이 한 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 조에 일본과 한국, 호주와 사우디로 나뉘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2위 이상이 결승 토너먼트입니다. 3위 이상이 올림픽 출전이니 8강전이 최대고비죠. 그 조합과 대전 상대가 가장 걱정입니다. 아니 죽음의 조야. 일본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어느 나라의 악질 러프 플레이에 중심 선수가 사라지면 뒤를 이을 수 없게 된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같은 조라니 신기하지 않아? 아시아 대회에서는 다른 조가 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만큼 한국의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일까? U23이니까 A대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의 일본 대표팀은 연령대 카테고리는 그 나름의 강점이 있으니까 힘냈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지난 2022년 대회 성적으로 포트를 나눈 거예요.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일본에 져서 8강에 머물렀기 때문에 포트 2. 한국, UAE는 난적이지만 평범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중국은 거친 플레이를 조심해서 하면 문제없다. 죽음의 조라고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어이없게 지지 않고 싸울 것인가. 일본 축구는 아시아에서 격이 달라. A대표의 축구를 제대로 답습해서 연속성 있는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 연령대별 독자성은 필요 없으니까 그 점만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조합이네요. 중국은 문제거리도 아니고 한국에 지더라도 UAE에 이기면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는 결승까지 맞붙지 않게 됩니다. 1위로 이기고 올라갈 수 있다면 8강 토너먼트는 편안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이기든 지든 조별리그만 돌파하면 최소한 준결승이나 결승까지 한국과 만나지 않아서 좋아. 중국과 UAE에 이기면 결승 토너먼트에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올림픽 진출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중동도 무섭지만 솔직히 8강에서 한국과 만나는 것이 제일 성가시다고 생각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다른 것은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이 죽음의 조의 저승사자였지만 지금은 일본이 저승사자로 조를 지배할 것 같다는 점. 올림픽팀 멤버의 경험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로 군림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승 분위기에 댓글이 많은데 싫은 조라고 생각해. 게다가 예선에서는 베스트 멤버를 부를 수 없고 앞으로 부상자도 생길 것이고 UAE와 중국에게는 필승이겠지만 얕보다가는 지난 월드컵 때의 독일, 스페인과 반대 입장이 될지도 몰라. 자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도전해주기 바란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부상이다 라는 면에서는 싫은 조. 그건 일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공정한 싸움이 되면 별로 죽음의 조도 아닐 것 같아. 평범하게 싸워서 아무 일도 없다면. 한국은 일본과 붙고 싶어 했으니까 기뻐하겠지만 이기든 지든 뒷맛이 나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 다치지 않고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천국의 조 아냐? 한국이 유일하게 뼈대 있는 팀 정도. 나머지는 3대0 이상의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전빵 같은 거잖아. 이제 아시아 예선의 조편성으로 쫄리다 같은 멘트는 정말 그만해줘. 쿵푸, 태권도, 중동 휘슬, 축구 외의 면에서는 죽음의 조입니다. 일본 이외가 죽음의 조입니다. 특히 한국은 U17 월드컵 조별리그 3연패 예선 탈락에 이어 U22는 올림픽 예선 탈락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시아 최강인 일본 대표팀의 힘을 제대로 맛보는 게 좋아. U21 한국은 프랑스를 3대0으로 이겼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약하지 않아. 이 대회는 선수 파견 의무가 없어. 일본, 한국 모두 유럽파를 소집할 수 있을지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층이 두터운 일본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거짓말 같은 조합이군요. 이 대회에 관해서는 조별리그보다 8강전이 상당히 중요. 8강전에서 이기면 준결승과 3, 4위전과 대륙간 플레이오프 등 3차례나 기회가 있다. 8강전에서 지면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 8강전 대진이 상당히 중요. 한편 이 대회의 1위부터 3위팀까지는 파리올림픽에 진출하게 되고 4위팀은 아프리카 4위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이미 아프리카 4위팀은 긴이로 결정된 상태죠. 부디 3, 4위전이나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멋지게 우승으로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가라테 축구나 심판장 날질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